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수신결의 그 요지가 되는 그 도노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문득 깨닫는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말로 그냥 그렇게 문득 깨닫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지만도, 그 이면에는 도노를 위한 그런 그 공부 마음의 그 준비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노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말이죠, 그냥 그런 사람이 그 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노 준비 단계로서 발심을 해야 되고, 이제 의심을 일으켜야 되고, 또 궁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선지식이 한번 이렇게 탁 건드려 주거든요. 딱 건드려 주면은 그 건드려 주는 선지식의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문득 깨닫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시로 익힌 모든 그런 그 습관들을 말이죠, 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서히 제거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조자와 어묵동정 간에 이제 항상 그 공부심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그런 그 공부가 점수 공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서 원문을 한번 보시죠, 같이. 다시 묻습니다. 착하방편하야. 그래서 어떤 방편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 도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일념회개하여 한 생각 기운을 돌이켜서 편호자성이 있고 문득 자성을 깨칠이 있고, 그게 이제 도노의 방법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하기를, 지어자시면을, 이게 다못 지자죠. 이 지자는요, 다못, 너의 스스로 마음이라, 네 스스로 마음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라. 갱작 전마 방편이리요. 다시 말이죠. 전마 이것은 어떤 이 말이에요. 어떤 방편을 지어사. 네 본래 마음이라, 그 마음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거다가 또 무슨 방편, 무슨 방편, 어떤 방편, 무슨 방편을 지으리오. 약작 방편인데 만약에 방편을 지을진된, 그래서 이제 이 방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순간, 그 시간,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이 방편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방편을 지을진대는 갱구해하야. 다시 말이죠. 구해요. 뭘 구하는가 하면 해.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 아는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려고 하는 것, 아는 것, 알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알물 구해가지고 비여 유인이 구하는 것이니, 비약은데 말이죠. 뭐와 같은가 하면은 유인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견자안하고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불견자안하고 자기 스스로 눈을 보지 않고 이 말이죠. 불견자안하고 이 뭐하니라 이러기를 눈이 없다. 자기는 지금 눈 갖고 있잖아요.
눈이 갖고 있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자기 눈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자기 눈을 자기가 못 보니까 내가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뭐를 비유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그 자신만 보면 되는데 자신만 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찾는다 이 말이죠. 찾는다. 거기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거다. 그래서 눈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갱욕구견이라 자기 눈은 눈이 없다고 말하고 말이죠. 갱욕구견이라 다시 구해 폼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 욕하고자 할 욕자 아닙니까? 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 자기 눈을 자기가 그냥 내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자기 눈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상대방이 자기 눈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자기 눈은 자기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없다. 이 말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네 마음이 바로 근데 저 성품짜리고 그것이 그 짤인데 성품짜리인데 그 네 마음을 안 보고는 자꾸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고 눈을 찾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눈을 가지고 눈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어리석은 사람. 자, 그래서 갱욕구견이니 다시 말이죠. 구하여 보려고 함이니 기시자아니라 이미 이 스스로의 눈이라 자기 스스로의 눈이다 이 말이지. 이미 이 자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눈이다 이 말이지. 이 자아니라. 여하갱견 어째서 말이죠. 다시 보려고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자기 내 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것이 내 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눈을 가지고 보면서 자기 눈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인다. 그래서 여하갱견이요. 어찌 말이죠.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약지불실인데 만약에 내가 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불실. 이를 실자 아닙니까? 내가 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거를 알면은 말이죠. 아, 내 눈 안 잊어버렸구나. 내 눈이 여기 붙어 있구나. 이걸 알면은 붙어 있구나. 이걸 알면은 적이견아니라. 곧 눈을 보는 것이라. 눈 보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견성하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눈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려고 하다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아, 내 눈이 안 있고 여기 붙어 있구나. 이것만 알면은 이게 뭔가 하면 견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견성이 이런 거다 이 말이죠. 눈에다가 비유해갖고 쉽게 해석했죠. 자, 쉽게. 적이 견아니라. 곧 눈을 보는 것이 됨이라. 갱무구견지심이니 다시 말이죠. 마음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니 기유불견지상하면 어찌 말이죠.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걸 지으리요. 어찌 말이죠. 갱유 어찌 있으리요. 불견지상. 보지 못한다. 나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 불견지상이 있을 것이냐. 불견지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눈이 여기 붙어 있구나. 이것만 알면은 불견지상. 나는 눈을 못 본다는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죠? 내 눈이 여기 붙어 있다. 이것만 알면은 내가 눈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지도 역부여시하야. 자기의 영지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이와 같았어. 자기 영지도 이와 같았어. 그래서 이 영지를 알아가는 것이 말이죠. 영지를 알아가는 것이 영지짜리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 영지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자기의 영지가 되는 거다.
역부여셔야 기시자심이니 이미 이 스스로의 마음이니 학행구해려 어찌 말이죠. 다시 알물 구할 것이려. 알물 구할 것이려. 학행구해려. 알물 구할 것이려. 야교 구해인데 만약에 알물 구하고자 할진된 편의 부득이니 문득 말이죠. 얻지 못할 것을 알아. 얻지 못할 것을 알아. 마음을 자꾸 내가 찾는다 이 말이죠. 마음을 찾으면은 아 내가 마음자리를 내가 얻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문편의 부득이니 얻지 못할 것을 알 것이니 단지 불해하면은 단지 보지 못할 것을 알면은 시적 견성이라. 이걸 일러서 견성이라 한다. 시적 견성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돈어를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단지 불의 시적 견성이에요. 이 말 하려고 지금 앞에다가 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단지 불해하면 시적 견성이라. 단지 불해하면. 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발심하고 의심을 내고 이제 공부하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수신결에서는요, 이 성품자리를요, 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요, 이 성품을요, 눈에 비유하는, 눈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눈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 눈을 찾는 거예요. 다 지금 눈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 눈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눈이 안 보여요. 자기 눈이. 자기 눈 보입니까? 장타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 그걸 보면 보이죠, 우리는요. 그거를 보면 보이잖아요. 자기 눈을 보여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 눈을 볼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이렇게 눈을 가지고 눈을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눈은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눈을 가지고 눈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역설적이다. 그렇게 견성, 우리가 견성하죠. 성품을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견성은 성품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품을 보는 것인데 견성이란 뭐냐? 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성품은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불가능해요. 보는 것이 불가능. 보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성품은 안 보이는구나. 그런데 성품을 보려고 하는 마음 있죠? 보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뭔가 하면 성품이거든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볼 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은 못 보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아는 것이요. 성품은 볼 수가 없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형체 때문에 그래요. 형체. 사람들이 뭐를 찾고 보고 하려고 하면 모두 다 보는 것은 다. 이 컵도 이건 형체가 있죠. 펜도 형체가 있죠. 이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눈으로 보는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는 형체가 있어갖고 보죠. 형체가 있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형체가 다 이제 그래서요 이 형체를 있는 것을 찾게 되면요, 형체 있는 것을 찾게 되면은 형체 있는 것은 다 보이지만도 형체가 없는 자리는 안 보이잖아요. 형체가 없는 자리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성품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형체가 없는 자리예요. 맞죠? 성품은 형체가 없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견성 쉽습니다. 어떻게 쉬운가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성품이라는 것이요, 형체가 없는데,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이 성품짜리를 사실은 형상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런상이다 말이죠. 이런상이. 그래서 저 이런상을 형체를 그려 보이시면서 저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성품의 진체다 그러셨죠. 성품의 진체다. 그래서 이런상 진리가 상징하고 있는 내면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뭔가 견성이다 이 말이죠. 견성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단지 불예예요. 볼 수가 없어요. 성품은요. 못 보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단지 못 볼 수가 없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견성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 우리 못 본다고. 자, 그래서 건강경에서 이것을 뭐라 그러면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어요. 정한 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고정관념 있죠. 고정관념 있죠. 이 관념은 우리가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면 딱 그 고정관념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관념이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맑은 자리,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 무유정법을 야부선사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면 한적은한이요, 열적언열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옥타님 한번 많이 하죠. 아주 쉬워요, 이거요. 자, 보세요. 더우면은, 춥단 말이죠. 추우면은, 추운 적, 춥다고 말해. 예? 추우면은 춥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우면은, 덥다고 말해. 아니, 추운데 덥다고 하면 안 되죠. 더운데 춥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무유정법이에요. 정한 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상황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품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용의 성품짜리는 말입니다. 일상의 모든 성현들의 그 마음작용 속에서는 일체가 다 뭔가 무유정법이에요. 정한 바 법이 없어요. 고정된 법이 없는 거예요. 더우면 덥다고 말하고 추우면 춥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설이다 이 말이에요. 대법설. 큰 법설은 어떤 법설이냐? 무유정법을 설하는 거예요. 무유정법을. 그래서 이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 성품짜리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영한 것도요, 다 지금 이 뜻이 다 단지 불회하면 시적견성이라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이론상의 진리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품을 보려고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성품이다. 성품이다. 이것을 단지 불회하면 시적견성이라 이렇게 표현해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건작용 그 자체가 이미 성품이다. 육건작용이 그 자체가 성품이다. 그래서 수진결에서 저 앞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성제 어디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다 그랬죠? 작용이라 그랬죠? 예, 성제 작용이라. 성품이 어디 있느냐? 작용하는 데 있다. 자, 이어서 작용은 뭔가 하면요, 육건작용이에요. 육건작용하는 데 있는 거다. 그래서 성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육건을 작용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품이다 이 말이죠. 그러지 또 따로의 별도의 어떤 성품을 찾지를 말아라. 그러면은 그것은 성품을 못 찾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찾을 수 없다. 단지 불에 단지 말이죠.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시적 견성이다. 이걸 일러서 견성이라고 한다. 도노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수진결에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해주십니다. 자, 이게 이 도노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 계속 묻고 대답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조금 또 진도로 한번 나가 봅시다. 상상지인은 이어서 상상지인이다 이 말은요. 상근기 사람이죠. 상상지인. 이건 상근기. 사람 근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상근기, 그 다음에 중근기, 하근기. 이제 이렇게 세 근기가 있다. 이것은 생이지지하고 학이지지하고 권이지지, 이런 세 가지 근기. 상상지는 그래서 여기서 상근기는 말이죠. 상근기는 문적 이하야 들은 적 쉽게 알아. 문적 이하야 들은 적 쉽게 알아. 상상지는요. 들은 적 쉽게 알아. 그냥 상근기이기 때문에 들으면요 그냥 알아버린단 말이죠. 중하지는 이 중근기나 하근기나 이 근기는 중하지는 중근기나 하근기나 이 근기는 이런 사람은 불무의 의혹이라 의혹이 없지 아니하다. 이 말은 의혹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의혹이 있다. 아직 의혹이 있어. 이렇게 아까 제가 지금 단지 불하면 시적 견성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말이죠. 뭔가 의혹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중하지인은요. 갱설방편하사 다시 방편을 써서 영미자로 하여금 그 미한 사람으로 하여금 치있게 하소서, 덜게 하소서, 성품자리에 덜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또 묻습니다. 이제 중하근기를 위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상근기 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상근기 사람은 금방 이제 알아들었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하근기는 아직도 의혹이 남아 있으니 중하근기를 위해서 그 자리를 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하기를 도 부속지 부지라. 도는 속자는 이 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속할 속자예요. 속하지 아니해.
뭐에 속하지 않느냐? 지부지. 알고 모르는 거, 지부지에 속하지 않는다. 지부지에 속하지 않으니 여제 제각 장미 대오지심하야. 너는 말이죠. 제각은요, 이건 없앤다 이 말이에요. 제각은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이 말이죠. 제거한다. 뭘 제거하라고 그런가? 미해가지고 미한 마음을 가지고 대오지심 깨달음을 기다려. 대자는 기다릴 대자죠.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제각 없애고 청하언설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 부속지 부지라. 도 부속지. 이 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 아는 것과 부지 모르는 것과 에 속하지 않는다. 지부지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뭔 뜻입니까? 도부속지부지라. 수진결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이제 지금 보조 스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도부속지부지라. 자, 이 말은요, 불교의 전통적 사상입니다. 이게요. 이 불교의 전통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말이죠, 이 지를 굉장히 폄하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지를요. 그 대신에 좋아하는 게 있죠. 뭘 좋아합니까? 불교에서? 예, 지혜 지자, 지혜. 이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지는 별로라.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아르마리 이겁니다. 아르마리. 아는 거. 어느 석학의 쓴 그 아주 멋진 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어느 사찰 입구에 돌멩이다가 탁 그 글을 한 구 써놨대요. 어떤 글을 써놨는가 하면요. 아르마리를 가진 사람은 이 절에 들어오지 마라. 아르마리를 가진 사람은 이 절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따, 참말로 그게 그 스님은 배짱도 대단해요. 그 배짱 아닙니까? 아르마리 가진 사람은 이 절에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딱 써붙여놓고 있다. 이러면서 그 써놓고 있는 그 절의 이런 풍토와 모습을 그 석학은 엄청나게 비판하더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아르마리를 가진 사람은 이 절에 들어오지 말거라. 왜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일수록 들어가야지. 다 아는데 뭐하러 들어오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가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의 복잡한 지식과 자기 직위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일생 동안 쌓은 경륜 이런 거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에 들어가면은 말이죠. 온전한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시겠죠? 온전한 생각으로 공부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자기 지식에 걸려가지고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사람은 절에 와가지고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지는요. 이 지는요. 이 진정한 그 깨달음으로 가는데 방해된다 이 말이에요. 방해가 돼.
일정 부분 방해가 된다. 지는. 그래서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말이죠. 진리자리하고는 멀어질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겠죠.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다한 질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폄하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 분야가 생기면요. 자기가 잘하는 전공 분야 있죠. 요즘 뭐 명인 그러더라고요. 명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인이 되고 말이죠. 명장이 되고 뭐 명장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분야들을 전문 분야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런 사람 생긴 것은 이것을 이해한 많은 심신작용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심신작용을 해갖고 명인이 되고 명장이 됐겠습니까? 그 많은 심신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심신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 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상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 상이요. 상이 생겨. 그러니까 이 상이 딱 생기면요. 상이 딱 가려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수징결에서는 뭐라 그러냐? 도부속지부지라. 도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 것이다. 지식에 속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지식을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도하고는 멀어진다. 이것이 말이죠. 불교가 보는 이 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징결에서 도부속지부지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제 도부속지부지를요, 종교적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교적 지식요. 종교적 지식도 있죠. 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여기에 딱 갇혀 있으면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딱 갇혀 있으면 부처님 법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지식도 잘못된 지식은 참 지식, 참 지혜로 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말이죠. 마장이 되는 거다. 근데 도움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도움되는. 내가 어느 교당을 가니까요. 기독교를 다니다가 교당에 입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째서 원불교 입교해가지고 교당 나온다냐 했더니 또 천도법문을 듣고, 우리 천도법문 있잖아요. 그 천도법문을 들으니까 천도법문 속에서 진리의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 그것이 과거에 내가 지원받고 앞으로 내가 짓는 것이 미래 내가 받을 바가 그것이고 진리자리 다 설명해놨죠. 삼세 인과이치를 싹 설명해놨지 않습니까? 그 천도법문을 듣고는요, 이게 상경님 모양이에요. 원불교에 입교를 해갖고 댕기더라니까요. 다니는데 문제는 내가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교당에 올 때마다 돈을 매번 올 때마다 5만 원씩을 넣는데요. 올 때마다 5만 원을 넣는데요. 우리 교도들 안 그러잖아요. 운명님도 안 넣죠. 창탄이 넣으세요? 자, 이 종교적 지식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은 돈을 놓고 안 놓고의 문제지 말이죠. 이 진리의 세계에 가는 데는 상관없잖아요. 그게 상관없는 지식 아닙니까? 상관없는 지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수징결에서는 참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걸 지와 부지, 지부지, 지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계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것을 이제 조금 오늘 좀 더 이제 다르게 해석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불교는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데 제가 이 지와 이 지의 관계를 누차 제가 설명했죠. 예. 누차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 지는 뭔가 하면요. 요 지의 완성이에요. 이 지가 지식이라는 알지자 지가 완성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지혜지자 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완성이다. 그러면 요 지는 뭡니까? 이 지로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 자, 이거 확실하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 원불교의 전통적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식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가 돼가느냐, 이 지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정도 없이 지혜지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혜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식, 알지자 지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혜의 과정으로 지혜에 도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지혜에 도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는 말이죠. 지혜의 완성이에요. 이 지가 말이죠. 알지자 지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 지혜지자 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교단의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해보고요. 자, 이제 이런 해석을 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원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사감을 할 때에 이제 그때 그 어떤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분위기가요. 외학, 외지, 이거부터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외학, 외지부터 시키지 마라. 그럼 뭐냐면 우리 공부부터 먼저 시키라. 그래서 외학과 외지를 조금 이렇게 경계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제가 서원관에 들어가서 사감을 할 때 우리 교단 내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누가 반발하는가 이걸 해서 하면은요. 하여간 원광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것이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데 기숙사에서 사가면 나는 앉아서 뭐 가르치는가 하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내용이 뭐 이거 가르치는 뭔가 하면 정전, 대종경 이런 것만 가르친다 이 말이죠. 사가면요. 그러니까 사가면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고 교수들은 반개적인 것을 가르치고 이런 분위기도 생길 수 있겠죠? 제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을 겪었어요. 겪었는데 내 스스로가 말이죠. 이거를 말이죠. 스스로가 제가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결해 버리느냐. 절대로 외학과 외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이거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외학과 외지는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를 말이죠. 별로 생각하면은요. 성공하면은 대보살이 되고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되지요. 성공 못하면 무식한 사람 되잖아요. 성공하면은 대보살 큰 선현이 되는 거예요. 대보살 선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은 말이죠. 이걸 자꾸 때문에 뭐 성공하지
성공하면 대보살이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원불교는 무식한 교문 없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럽니다. 자, 그럼 어디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단에서는 무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요, 학생들하고 살면서 제가 사는 학생들하고 사는 그 과정에서는 뭔가 민주화라고 하는 열풍이 아주 대단했어요. 민주화의 열풍이 대단한. 그럴 때에 제가 사감을 했어요. 민주화 열풍이요. 이거 참 맨날 데모하고요. 하여간 체류탄 맞고 말입니다. 익산경찰서 잡혀가고 그러면서 먼저 펄펄 냄새 풍기면서 기숙사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그 환경 속에서 겪으면서 같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말이죠. 이런 민주화의 열풍에 우리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 건가? 자, 보세요. 종교가 말입니다. 종교는요, 세상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종교는 종교, 세상은 세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 속을 둘로 딱 가릅니다. 종교는 성이고요. 세상은 속 아닙니까? 그래서 성속이제예요. 근데 진리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속일제예요. 성과 속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세상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그랬죠? 생활을 떠난 불법은요, 죽은 불법이에요. 생활을 빛내지 못하는 불법은 죽은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생활시 불법, 종교와 세상은 하나다. 자, 이 이론과 원리를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어디서 밝혔느냐? 최초법에서 밝혔습니다. 자, 최초법. 최초법은 언제 설하셨죠? 원기 1년, 2년, 원기 2년, 1년 그때에 그 이시제각 있죠. 저 영산 성지 가면요. 이시제각. 아이고, 다 모르시네. 깝깝하네. 우명도 안 가보셨어요? 이시제각 안 가봤어요? 창탄님도? 가탄님도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네, 이시제각. 거기서 이제 뭐 모인 데가 없으니까 이 제각에서 40-50명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최초법으로 설하는데 최초법의 그 뒤에 이제 그 정리가 된 것인데 최초법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일이 뭡니까? 수신의 요법이죠. 수신의 요법 제1조가 뭡니까?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라.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라. 자, 보세요.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가지고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모든 학문을 준비해라. 이게 최초보고 1조예요. 1조라니까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무식한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무식한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을 리드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종교인은요. 리드해 가는 종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학문은 뭡니까? 이건 지죠. 이 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갖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지금 수신의 요법 제1조에서 그러니까요. 실제에서 세상의 흐름과 함께하는 종교를 대종사님께서는 지향하셨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